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나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3의 영승은 1이고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의 3분의 2승 해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4는 4. 답은 4번. 첫째 항이 8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A는 8분의 1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A2분의 A3이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을 A와 R로 표현을 해보면 AR분의 AR 제곱이 되어서 그러면은 R 약분되겠고 A도 약분되겠죠. 자, 따라서 R만 남을 거고 공비는 2. 자, 따라서 A5의 값은 AR의 4제곱. 자, 그럼 8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해서 답은 2가 되겠네요. 4번. 자, 3번 극한 문제예요. x에다 2를 대입을 해보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인 0분의 0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서 x-2가 분모 분자에서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에서 x가 2로 갈 때에 x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답은 6. 3번. 자, 다음 4번. 코사인의 값은 우리가 x의 값이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부 다 4를 곱해보면 4 코사인 x라는 부분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의 범위를 가져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4 더하기 3 해서 7.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독립일 때는 우리가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죠. 자, 이때 PA 교집합 B가 9분의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9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식의 좌변을 바꿔보면 PB분의 PA 교집합 B일 텐데, 자, 그러면 PA 교집합 B라는 부분에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보죠. 요렇게. 자, 그러면 PA, PB가 될 테니까 PB가 서로 약분이 돼요. 그렇죠? 자, 따라서 PA와 PB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겠고, 그렇죠? 여기에서 우변에 PB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PA와 PB가 같기 때문에 PA 또는 PB의 제곱이 9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PB는 3분의 1. PA도 3분의 1이겠죠? 자, 답은 2번. 자, 6번. fx가 주어져 있고 f'2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x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4x 세제곱 플러스 3. 자, 따라서 f'2는 4 곱하기 8 더하기 3 해서 35가 되겠네요. 답은 1번. 자, 다음 7번. 우리가 좌변을 바꿔보면 9분의 1이라는 것은 3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2승의 x승이 3의 21 마이너스 4x승보다 작다. 자, 그럼 이 좌변은 3의 마이너스 2x승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지수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x가 2분의 21보다 작다. 즉 2분의 21은 10.5이기 때문에 x의 개수는 1부터 10까지가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자연수라고 위쪽에 자연수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개. 5번. 자, 다음 8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일 확률은. 자, 먼저 3개를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가 되려면 1, 2개와 4 하나가 나오던가 또는 1 하나와 2, 2개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1, 2개와 4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A, B, C 중에 어떤 게 4냐에 따라서 3가지의 경우가 존재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1 하나와 2, 2개가 나오는 경우도 A, B, C 중에서 어떤 게 1이냐에 따라서 3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이기 때문에 자,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주사위 3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죠. 6의 세제곱분의 6 따라서 약분이 돼서 36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다음 9번. 주어진 곡선 위의 점 A 0,2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그리고 A를 지나는 직선. 그럼 저 직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y'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일 것이고, 자, 그러면 0,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봅시다. 이거는 0,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접선의 기울기는 2네요. 자, 그럼 이 접선과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와 그 다음에 한 점이 있으면 돼요. 위에 나오는 이 점 A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는 뭐 y 빼기 2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y절편이 2라는 소리니까 결국은 그냥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겠고, 자, x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절편은 4, 답은 1번. 자, 다음 10번. 문제에 주어진 두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밑에 주어진 예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살짝 변형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2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b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4가 되겠고, 자, 얘는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것은 이 2는 시그마에서 실수배는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앞으로 나와서 2가 곱해지는 거예요. 얘는 없어지면서. 자, 따라서 이 값은 위에 적혀 있으니까 시그마 K1부터 5까지 AK가 8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6.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1부터 5까지의 BK는 9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9.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 부분은 5, 4, 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7. 답은 5번. 자, 11번 문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 둘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죠. EX바는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대로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자, 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럼 둘을 더하면 4분의 85 여기 있네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2번. 수열 A에는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항은 1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공식을 사용하거나 우리가 시그마에서 공식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k에다 1을 대입해서 n까지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을 쭉 나열을 해보면 a1 빼기 a2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a3 빼기 a4 더하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n을 넣어보면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 없어져 주죠. 여기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져서 여기까지 없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남는 것은 a1인데 a1은 위에 1이라고 써 있으니까 1 빼기 a의 n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그럼 얘가 뭐가 같냐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을 반대편으로 넘겨서 이 등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an 플러스 1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11이니까 양변의 n에다가 10을 넣으면 되겠죠. 이걸 굳이 an은 하고 정리를 할 필요는 없고 구하고자 하는 게 a11이니까, 그럼 a11은 100 마이너스 10 플러스 1 해서 91이 나오겠네요. 답은 2번, 13번. 자, 집합 x는 1, 2, 3, 4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자, f2보다는 f3이 크거나 같고 f3보다는 f4가 크거나 같다. 자, 이때 보시면 f1은 아무 규칙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f1만 따로 정리를 해주고, 자, 그럼 F1은 우리가 1, 2, 3, 4 아무 데나 갈 수 있겠죠. 아무런 규칙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4 곱하기, 자, 이 4라는 것은 F1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럼 4 곱하기, 자, 그 다음에 2, 3, 4가 갈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역에 존재하는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아무거나 3개만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제일 큰 게 4로 갈 거고, F4로 갈 거고, 제일 작은 게 F2가 되겠죠.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는 거니까 4H3.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6C3이 되겠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54 나누기 3, 2, 1이 돼서 이렇게 되고, 답은 85번이 되겠네요. 14번.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이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진 정적분의 활용은 그냥 속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ET-6이라고 했으니까 ET-6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인 직선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6. 자, VT. 자, t가 3에서 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 t가 3에서 t는 k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해라? 25가 되도록 해라. 자, 그러면은 3이라는 것은 여기죠. x절편. 그쵸?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넓이니까 3초부터 여기부터 k초까지, 자, 그럼 k가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가 k라고 처리를 해보면 이 넓이가 얼마가 되게 해라? 25가 되도록 하여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의 좌표들을 우리가 좌표시를 해서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이거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도형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그냥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2예요. 그쵸? 1대2. 그러면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보면 여기는 2A일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A 제곱이 25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A는 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가 5니까 결국은 K라는 점의 좌표는 8이 되면 돼요. 그쵸? 3에서 5만큼
옆으로 이동한. 따라서 K의 값은 8. 자, 다음 15번.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다.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A와 B는 이웃해야 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경우의 수 문제는 항상 까다로운 조건을 먼저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로 A와 B는 이웃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와 B를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원순열이죠. 자,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B를 하나로 묶어서 자리를 정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C를 처리해주면 돼요. 까다로운 거 먼저 항상. 자, 그러면 A, B를 하나로 생각해서 이 원순열에 아무데나 두 자리에 A, B를 놓는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원순열이니까 어디에 A, B가 앉든 상관은 없겠죠. 자, 다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때 A, B 순서대로 앉느냐, B, A 순서대로 앉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서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앉히면 돼요. C. 그럼 C를 앉힐 수 있는 자리는 B와 C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C를 앉힐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곱하기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를 그냥 여기다가 빨간색 자리 여기다가 앉혔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명은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규칙에 상관없이 앉히면 되고 이미 A, B를 앉힌 시점에서 원순열은 아니게 됐으니까 그냥 3팩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6에 36 해서 답은 3번. 자, 다음 16번. x의 값이 0부터 4파이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삼각함수는 또는 삼각방정식은 범위를 항상 조심해 줘야 되고 자, 그러면 주어진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사인 제곱을 보고 무조건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2분의 파이는 코사인하고 2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얘가 사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얘가 사인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4는 써놓고 사인 x로 바뀌면서 부호가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이 바꾸는 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항상 부호만 조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있으면 무조건 사인으로 바뀌는 거고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는 값은 우리가 그냥 x를 아주 작은 각이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 2, 4분면에 있는 값이니까 코사인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꾼 사인 x라는 값은 x가 아주 작은 각이라고 아까처럼 상상을 했을 때 당연히 1,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값이 같아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2 sin x 플러스 3 곱하기 2 sin x 마이너스 1은 0. 자,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인수 sin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절대 0이 되지 않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없애버려도 돼요. 자, 그래서 sin x는 2분의 1이 되게 하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sin x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거를 뭐 x를 일일이 다 찾은 다음에 더해도 되겠지만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동경을 그려볼게요. 동경을. 자,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곳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할 것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4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가 4파이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두 바퀴를 돌리면 돼요. 자, 이 각을 뭐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이 각은 알파고 두 번째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테니까 처음 두 각의 합은 파이가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4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를
돈 후에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는 2파이 플러스 알파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2파이 돌고 3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쵸? 3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이 둘을 더해주면 5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5파이. 자, 그러면 답은 6파이가 나오겠네요. 2번. 자, 17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주어진 두 개의 식을 만족시킨대요. 그죠? 자, 일단 극한이니까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분모는 0이고 분자는 f0 플러스 g0인데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알아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로피탈을 사용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분의 fx 플러스 g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분자를 미분하는 거예요. 각각. 로피탈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면 분모를 미분한 거 분의 분자를 미분한 거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더 이상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아니게 됐죠. 그럼 0분의 0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f' 0 플러스 g'0이 3이다 라고 관계식을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진 부분을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x에다 0을 대입을 해보면 분모는 0이고, 그쵸? 분자도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f0 플러스 3인데 f0 플러스 3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우리가 위에서 적은 f0 더하기 g0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g0은 3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로피탈을 사용을 해보면, 자, x gx 분의 fx 플러스 3인데, 자, 로피탈을 사용해서 분모 분자를 미분을 해보면, 자, 곱의 미분법이니까 분모는 조심해야 돼요. x를 미분하면 gx 플러스, 자, 그 다음에 gx를 미분하면 x g'x 분의 분자는 f'x. 자, 그 다음에 이제 0을 대입을 해보면 g0 분의 f'0이 되겠고, g0분의 f'0인데 우리가 위에서 g0은 3이라고 알아냈기 때문에 3분의 f'0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f'0은 6. 자, 마찬가지로 위에서 f'0 더하기 g'0은 3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g'0도 구해지겠죠. 얼마냐? 마이너스 3.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부분 h'0을 구하기 위해서 h'x를 먼저 구해보면 f'x gx 더하기 fx g'x고 여기에다가, 자, 그럼 이제 h'0은 f'0 g0 더하기 f0 g'0일 테니까 이제 앞에서 구해놓은 걸 다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6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27. 답은 1번. 자, 18번. 로그 함수의 문제네요. a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y는 1이 두 곡선 하고 두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두 곡선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위치는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y는 로그 4a의 x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둘 다 마찬가지로 1,0을 지날 것이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y는 1, 저 밑에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y는 1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a겠고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c가 되겠고 여기가 d가 되겠네요. a는 로그 a의 x가 1이 되는 곳이니까 x좌표가 a가 됨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a, 1, 자, b는 4a, 1이 될 거고, 그쵸? d는 4a분의 1, 마이너스 1, c는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억. 자, 선분 AB를 1대 4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0,1이다. 0,1은 여기죠. 0,1은 여기일 것이고,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길이는 A, 그 다음에 이 길이는 4A이기 때문에, AB를 1대 4로 외분한 점의 좌표는 0,1 맞겠죠. 그쵸? 그림상에서 살펴보면 그냥 나오죠. 우리 시간 안 써봐도. 자,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자, 니은을 볼게요.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려면 일단 AB와 CD는 평행하니까 BC와 AD가 모두 이 Y는 1 또는 Y는 마이너스 1과 수직이면 돼요. 자, 그러면 수직이 되려면 B의 X좌표인 4A와 C의 X좌표인 A분의 1이 같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보면 4A 제곱은 1이 나와서 A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양수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니은도 참이다. 자, 다음 디귿. AB의 길이보다 CD가 크면 A의 범위가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럼 AB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AB의 길이는 3A고 CD의 길이는 A분의 1 빼기 4A분의 1이니까 4A분의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4A분의 3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풀어보면 양변에 3으로 나누고 4A를 곱해보면 4A 제곱이 1보다 작다가 나와서 A는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물론 뭐 양수니까 뭐 이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자, 그러면 틀렸죠? 답은 기억니은 3번. 자, 19번.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3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 다시 19번.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 그럼 x는 정규분포,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3. y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두 확률 변수 x, y가 하면서 이제 관계식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림상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x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x 이쪽에다 y를 그려볼 것이고, 자,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종 모양.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을 봤을 때 여기가 평균이 8이 존재할 것이고, 자, 4에서 8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y쪽으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y를 그려보면 y는 평균이 m,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 x에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 4에서 8까지 이 부분하고 y에서 어딘가를 더해서 2분의 1이 돼야 된대요. 2분의 1. 자, 그러면 y에서 저 어딘가, y가 8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x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이랑 넓이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근데 y가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8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8을 기준으로 오른쪽 전체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좌우 대칭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8은 어디쯤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진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z값으로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4가 나타내는 z값, 그렇죠? 그 다음에 8이 나타내는 z값을 비교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z값으로 환산했을 때 여기는 0이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z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y로 봤을 때 여기가 플러스 3분의 4가 돼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봤을 때 py가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밑에 y의 그림에서 살펴보면 m에다가 3분의 4 시그마를 더한 것이 8이 돼야 되니까 이 위에 있는 8 대신에 이 m 플러스 3분의 4 시그마를 대입을 해보면 구하고자 하는 값은 y가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z로 환산을 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정규분법표를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0.5 더하기 0.4772 따라서 0.9772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20번 문제. 실수 A에 대하여 A는 1보다 크다고 나와 있고요. fx가 주어져 있네요. 자, 인수분해된 상태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의 그림을 그릴 때 x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럼 x절편은 마이너스 1, 1, a.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순서대로겠네요. 자, 그 다음에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나의 극값.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하나의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자,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곧 극대극소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중근은 제외한다 라는 것. 짝수중근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뿐만 아니라 짝수중근 예를 들어서 x 4제곱은 0 뭐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 이제 극대극소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 문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중근을 제외하고 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중근은 몇 개든 있어도 상관없는데 중근을 제외한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자, 그럼 g'x를 적어보면 자, 앞에 있는 항은 우리가 미분할 때 곱의 미분법을 주의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x제곱을 미분해서 2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 자, 더하기. 이번에는 x제곱은 그대로 두고 인테그랄 부분을 미분하면 fx.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뭐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바로 미분을 해주면 x제곱 fx. 자, 그럼 여기서 x제곱 fx가 서로 없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둘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깔끔하게 다시 지우고 자, 그러면 이게 g'x고 g'x는 0이다 라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죠. 자, 그럼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식은 두 개의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x 부분하고 인테그랄 부분하고 자, 그러면 이미 이 2x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x는 0이라는 근이 하나 존재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극대극소가 되느냐 하면 아니죠. 이 인테그랄 부분에다가 x에 0을 대입을 해보면 0부터 0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얘도 x는 0이라는 해를 갖겠죠. 그럼 이 둘은 만나서 중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대극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둘은 안 돼요. 자, 그럼 이 둘을 제외한 다른 실근이 하나 있어야 돼요. 중근이 아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위에 있는 ft를 전개해서 정말 정적분을 해서 x를 대입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도 좋은데, 이제 이 문제의 접근법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ft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ft의 그림.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x절편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x절편이 1, 마지막 세 번째 x절편이 a, 이런 그림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그림상에서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 얘가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이 0을 제외한, x는 0을 제외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돼요. 하나의 실근.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x가 0인 곳을 여기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의 중간에 0인 곳이라고 치면,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이 부분의 넓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넓이와 같아지게 하는 이쪽으로 넓이가 반드시 한 군데는 존재할 거예요. 그쵸? 왼쪽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자, 그럼 여기의 값을 알파라고 놓으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의 ft dt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알파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음수일 것이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양수일 거니까 이렇게 정적분을 해보면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찾는 하나의 실근이라는 게 알파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알파라는 하나의 실근이 나왔으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다른 근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x가 쭉쭉쭉쭉 커지면서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0이었죠. 이 위에 있는 이 값이 x가 0일 때 0이었죠. 그럼 x가 점점 증가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x가 한 0.5라고 생각을 하면 저 식의 값은 이 넓이가 될 거예요. 양수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커지면 x가 커짐에 따라서 위의 값은 점점 증가할 것이고 이 넓이니까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1이 될 때까지. 그쵸? 그러다가 1부터 x가 1.1 정도가 된다고 치면 이 부분의 넓이가 음수로 더해지면서 감소하기 시작을 하겠죠. 감소하기 시작을 할 텐데 즉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넓이만큼 계속해서 빠질 테니까 감소하기 시작을 할 건데 계속 감소하겠죠. 계속 감소하는데 우리는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를 알파예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알파를 찾았으니까 더 이상은 이게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두 개를 0부터 a까지를 정적분한 게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 중요한 게 중근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위 식의 값이 커졌다가 작아질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베타에서 0부터 베타까지 넓이가 0이 된다면 x가 베타라는 근을 또 하나 가져버리는 거죠. 그럼 안 되죠. 하나의 실근만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돼서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딱 알파에서 0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에서.
인테그랄 0부터 알파가 아니라 a까지의 fdt가 0이 되면 자 x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위식의 값이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해서 a에서 0이 됐어요. 그쵸? a에서 0이 됐어요. 근데 x의 값이 a에서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증가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1까지 증가하다가 1에서 a까지 감소를 했는데 a에서 0이 됐어요. 그쵸? 근데 a를 지나면서 다시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0일 때 0이고 1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1에서 감소해서 a에서 0이 됐는데 a를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중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근은 있어도 괜찮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0부터 a까지의 ftdt라는 게 절대로 0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같은 건 되죠. 근데 0보다 작으면 절대 안 되겠죠. 저 부분이. 그러면은 만약에 0부터 a까지 ftdt가 0보다 작으면 여기 어디에선가 여기쯤 어디에선가 근이 생겨버리겠죠. 자, 그럼 이제 저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면 여기까지 했으면 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ft를 풀어서 적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dt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 0부터 a까지.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1 a 4제곱 더하기 2분의 1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2를 곱해보면 a 4제곱 마이너스 6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때 a제곱은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도 돼요. 0이 아니기만 하면 변수로 나눠도 됩니다. 근데 0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면 절대로 나누면 안 돼요. a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양변을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자,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a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1보다 크고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루트 6. 4번. 자, 21번. 첫째 항 A1은 0과 1 사이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가나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7이 2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구하고자 하는 건 A25니까 자, 먼저 나식의 n에다가 3을 넣어서 A7을 한번 표현해 보죠. A7은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A2도 모르고 A3도 모르니까 나의 n에 1을 넣어서 A3을 또 표현해보죠.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 자, 가식의 n에다 1을 넣으면 A2는 A2 곱하기 A1 플러스 1. 자, 근데 A7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위로 돌아가서 얘가 2다. 따라서 A2 곱하기 A3은 4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A2, 방금 얻어낸 A2라는 식을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자, A2 곱하기 A1이라는 걸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A2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A2 곱하기 1-A1은 1이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A1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인수는 양수예요. 자, 그럼 양수와 A2를 곱해서 1이라는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2도 양수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2와 A3을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A2, A1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반복적으로. 자, 그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통 치환을 많이 하죠. 그쵸? 뭐 K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환을 해도 좋은데 저는 그냥 네모로 할게요. 뭔가 치환을 했다는 확실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자, 그럼 이 A2와 A3을 이쪽에다가 다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모 빼기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이 4다. 그래서 이걸 전개해보면 네모 제곱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네모 빼기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2는 0. 따라서 네모는 3 또는 마이너스 2일 텐데 네모라는 게 원래 뭐였냐? A2 곱하기 A1이에요. 근데 우리가 왼쪽에서 빨간색으로 써 있는 부분에서 방금 전에 알아냈듯이 A2와 A1은 모두 양수기 때문에 A2 곱하기 A1도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안 되고 3이라는 사실. A2 곱하기 A1은 3이다. 이거를 이 위에 두 개의 식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A2와 A3이 모두 얻어지겠죠. A2는 4고 A3은 1이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A25를 구해볼게요. 자, A25는 나의 12를 넣으면 A2 곱하기 A12 빼기 2. 근데 A12도 모르니까 다시 가에다가 6을 넣어보면 A2 곱하기 A6 더하기 1. A6도 모르니까 다시 가에다가 3을 넣으면 A2, A3 더하기 1. 자, A2와 A3을 왼쪽에 구해놨으니까 빨간색 부분에 자, A2 곱하기 A3은 4. 따라서 얘는 5. 자,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위에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A는 4였으니까 21. 다시 A12를 위에 넣어주면 A는 여전히 4고 얘는 그러면은 84 빼기 2가 나와서 답은 82가 나오겠네요. 자, 22번. 뭐 이 문제는 간단하죠. x의 개수를 구하여라. x 1창을 만들려면 3x라는 것을 한 번 선택을 해야 되고 뒤에 있는 플러스 1이라는 걸 7번을 선택을 해서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87 곱하기 3x를 몇 번? 한 번. 그 다음에 1을 몇 번? 7번. 자, 이게 x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8, 3에 24. 자, 다음 23번. f'x가 주어졌, 자, 23번. f'x가 주어졌으니까 fx는 부정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인데 위에 보면 f0은 4. 어차피 이게 상수 부분일 테니까 그쵸? f0이 상수 부분이니까 그냥 플러스 4. 그래서 f1은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4 해서 12. 자, 다음 24번. 로그의 계산인데 그냥 밑이 똑같네요. 그럼 아주 간단한 계산이 되겠죠? 로그 3 빼기 로그 3이니까 우리가 로그 빼기 로그는 나눗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로그 3에 8, 9, 72 해서 답은 2. 자, 이 곡선하고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도록.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함수의 움직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2x제곱 마이너스 12. 자, 그럼 극대극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는 마이너스 1과 1이다. 즉, 이 3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고 극대가 x가 마이너스 1, 극소가 x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5. 그 다음에 이 점은 1,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y는 k라고 한다면 만나는 점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하나, 둘, 3개. 그쵸?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y는 k라는 데는 이렇게 해서 극대를 지나거나 극대에 접하거나 또는 극소에 접하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y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y는 15여야 되는데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는 15. 26번 정의역에 따라서 나눠진 함수가 그렇죠?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에 의해서 두 가지의 함수가 나눠져 있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어떻게 된다? 연속이다. 연속 문제.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연속 아니면 미분 가능. 자,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 이 세 개가 같으면 그냥 돼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자, 이때 우리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위에 1차식을 따르기 때문에 작거나 같을 때니까 우리가 당연히 다항함수는 1의 왼쪽에서 가는 좌극한과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을 거라는 건 확인이 됐어요. 즉 우리는 우극한과 함수값 또는 좌극한과 우극한 이렇게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극한부터 한번 볼게요. 리미트에서 x가 1 플러스로 갈 때의 fx 즉 x 플러스 3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b 요거 하고 이게 우극한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x에다 그냥 1을 대입한 거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그럼 a-3이 되겠죠. 이 둘이 같아야 돼요. 자, 근데 같기 전에 우리가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모가 0이면 항상 분자도 0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죠. 무조건 뭐 계산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분모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0이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도 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b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네요.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좀 바꿔서 리미트에서 x가 1 플러스로 갈 때에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 자, 그럼 당연히 이거는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x-1. 자, 분자는 x-1,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 해놓고 약분.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얘는 4. 됐죠? 그러면 a-3과 4가 같아야 되니까 a는 7. 따라서 a 플러스 b는 6. 27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다. 자,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해주면 어차피 10은 없어질 거고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될 테니까 x는 0 그리고 6에서 만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 못 그렸네요.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것도 못 그렸네. 그럼 자, 여기 교점 왼쪽 교점이 0 오른쪽 교점이 6이 되는 거고 우리는 직선이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6까지의 직선에서 이차함수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dx다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의 0부터 6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의 제곱으로 할게요. 플러스 36 곱하기 3. 자, 그럼 여기를 약분을 해주면 2가 될 것이고. 그쵸? 그러면은 뭐 36이 공통인수로 존재하니까 그냥 묶어서 처리를 하면
36이 되겠네요. 그쵸? 자, 28번. 각 A는 3분의 파이이고 AB 대 AC의 비율이 3대 1이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언급이 됐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고, AC의 길이를 K라 하자. 자, 그럼 AC의 길이를 K라고 하면 AB와 AC의 비율이 3대 1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AB는 3K가 되겠죠. 그쵸? 우리가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3분의 파이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그 서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대변의 길이 BC. 근데 BC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C의 길이를 먼저 표현해내면 돼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 곱하기 3K 곱하기 K분의 3K의 제곱, 9K 제곱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자, 이 방정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정리해주면 되는데, 관계식이죠. 양변에 일단 2를 곱해서 이거는 날려주고, 양변에 3K제곱을 곱하면 10K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은 3K제곱이다. 따라서 BC의 제곱은 7K제곱이고, BC는 얼마다? 루트 7K이다. 자, 그럼 이제 각과 변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겠죠.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루트 7K는 14가 되겠죠. 자,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양변에 2분의 루트 3을 곱해보면 루트 7K는 7 곱하기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죠? 뭐 굳이 이거를 루트 7로 나눈 다음에 유리할 필요 없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K제곱이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양변을 제곱해보면 7K제곱은 7의 제곱 곱하기 3인 거고 그 다음에 양변을 7로 나누면 K제곱은 7 곱하기 3 해서 21이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자, 29번.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로 3이 나왔을 때 3이 나와서 그 다음에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4가 나와서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3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를 주사위 3번 던져서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1, 1은 안 되죠. 1, 3, 6이겠네요. 앞에 거를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규칙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중복되는 걸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럼 1, 3, 6이면 될 거예요. 1, 3, 6인데 3번 던지는 거니까 순서를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팩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1, 3, 6을 나열하는 경우 6가지. 자, 그 다음에 1, 4, 5 이것도 마찬가지로 3팩 해서 6가지. 자, 그러면 2, 6 요거는 3가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 3, 5 요거는 3팩 6가지. 2, 4, 4 3가지.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자, 그 다음에 3, 3, 4 3가지. 끝이겠네요. 자, 그럼 이걸 다 더해보면 몇 가지냐? 27가지. 자, 3이 나올 확률은 일단은 5분의 2이고 5분의 2 곱하기 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27가지의 경우니까 6의 세제곱분의 27 그렇죠? 약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어차피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약분을 뭐 일단은 무리해서 하지 말고 자, 그러면 4가 나와서 4번 던져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 1, 2, 6 그쵸? 1, 1, 2, 6 그러면 이거는 4팩 나누기 2팩일 테니까 12가지 그 다음에 1, 1, 3,
5 마찬가지로 이것도 12가지 1, 1, 4, 4 얘는 4팩 나누기 2팩 1팩, 2팩 2팩일 테니까 6가지. 자, 그러면 이제 규칙적으로 여기를 늘려볼게요. 1, 2, 2, 5 12가지 1, 2, 3, 4 이거는 4팩 그쵸? 24 그 다음 자 이번에도 이제 뒤를 늘릴 게 없으니까 요거를 한번 늘려보면 1, 3, 3, 3 그쵸? 요거는 4가지 그쵸? 그럼 이제 이거는 더는 늘릴 수가 없겠죠. 더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오른쪽에다가 맨 앞을 늘려볼게요. 2, 2, 2, 4 하면 이것도 4가지 2, 2, 3, 3 하면 얘는 6가지 끝이네요. 그쵸? 그럼 이걸 다 더해보면 12가 5개 12 6개 72 더하기 4개가 2개 80개 자 그러면 먼저 4가 나올 확률 5분의 3에다가 6의 4제곱분의 8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쵸? 이제 이 둘을 더하면 돼요. 더하면 그럼 약분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3을 하나를 약분하면 얘가 일단은 6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2는 약분이 또 가능할 거예요. 2는 없어지고 이 위에가 40이 될 거고 그쵸? 자 위에는 그러면 2를 하나 더 약분 가능하겠네요. 그쵸? 2를 하나 더 약분 해주면 얘를 5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0 2가 더 약분되긴 하는데 이 위에 있는 거에서 어차피 안 되니까 그쵸? 위에 있는 것도 2 하나만 약분할게요. 2 그럼 5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7이 되겠죠. 이것도 뭐 3은 약분되는데 어차피 이 둘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굳이 약분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이 둘을 더하면 5 곱하기 36 곱하기 3분의 그럼 분자는 둘을 더해주면 47이 나오고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540분의 47 더 이상 약분 안되죠? 우리 앞서부터 다 신경을 쓰고 왔으니까 자 그러면 587이 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다. 자, 항상 수능 문제에서 특히 이렇게 차수가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차수를 항상 이용하면 편하니까. 자, 함수 hx가 x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 함수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뭐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연속이라는 것부터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H형은 0, 그 다음에 H는 5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더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미분 가능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fx와 gx는 모두 다항함수니까, 이 fx 플러스 gx라는 부분은, 뭐, 다항함수 더하기 다항함수니까 얘도 3차 함수일 것이고, 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한 걸 확인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 절대값 fx-gx가 얘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값이 씌워지면 꺾이는 점이 생기면서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확인해 줘야 되냐면 두 번째로 1에서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줄 거예요. x는 1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H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위의 식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 F0 빼기 G0이 0이다. 근데 뭐 어차피 0이니까 우리가 절대값은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다시 지우고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즉 F0 빼기 G0은 0이다. 자, 이때 fx 빼기 gx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어떤 함수로 이 자체도 어차피 함수일 테니까 이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0,0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쵸? 0,0. 자, 이거 0이고 0,0을 지나가는데 만약에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0,0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이 0이라는 점에서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 꺾여 올라가면서 여기에 꺾인 점이 생기겠죠. 그럼 미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지워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뭐 많이 풀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접하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접하면 꺾어 올렸을 때 이 부분은 꺾인 점이 등장을 하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0,0에서 접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한다. 즉 극소가 0이다. 극소값이 0이다라고 한다면 0의 좌측에서 여기에서 또다시 꺾이는 점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럼 이런 그래프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접하고 극대가 0이어야 하고 자 1이 되기 전에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 다시 여기서 꺾인 점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1일 때의 값이 밑으로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쵸? 여기 밑으로. 자, 이런 그림이 되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꺾인 점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fx 빼기 gx라는 애는 fx 빼기 gx라는 이 함수가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1차 항이 하나가 곱해진 형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만약에 전개를 해봤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이 되니까 자 좀만 생각을 해보면 fx와 gx는 1차 항과 상수항이 같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fx에서 gx를 뺐는데 이 뒤에 1차항과 상수항이 다 없어졌다는 소리는 어쨌든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같으니까 없어졌겠죠. 자, 이 사실을 하나를 알아낼 수가 있고 기억을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x는 1에서 연속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리고 밑에 있는 식에 1을 대입했을 때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상에서 1일 때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 x가 1로 다가갈 때 이 좌극한 값이 위에 형성되면 안 돼요. 위에 형성되면 꺾인 점이 이렇게 다시 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1일 때의 fx 빼기 gx의 함수값은 음수여야 되죠. 음수. 그쵸? 그래서 음수일 테니까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f1 플러스 g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g1은 서로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f1은 0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hx가 주어져 있으니까 h'x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도 절대값을 원래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fx 빼기 gx라는 애는 x가 1보다 작을 때 아래쪽으로 형성돼요. x축보다 아래쪽으로. 즉 함수값이 항상 음수라는 얘기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fx 플러스 gx가 될 것이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f'x 플러스 g'x. 자, 여기다 이제 1을 위와 아래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f'1 더하기 g'1은 f'1 더하기 g'1이 된다. 그렇죠? 그럼 g'1이 없어질 것이고 따라서 f'1도 0이다. 자,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f1은 0, f'1은 0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fx가 어떤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느냐 하면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일수를 가져야지 1을 대입했을 때도 0이 되고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도 0이 되죠. 그렇죠? x 빼기 1이라는 일수를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fx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어떤 1차식이 하나가 더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써놓고 별표를 쳐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 그쵸? 그러면 gx라는 애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gx라는 애는 이 fx를 전개했을 때의 1차항과 상수항을 그대로 가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서 1차항과 상수항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x제곱은 필요 없고 그냥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x 플러스 a를 곱했을 때의 1차항과 상수항. 자, 그러면 1차항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a 하나만 알아내면 끝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은 왼쪽에 문제 보시면 h2는 5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h2는 f2 더하기 g2일 테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 플러스 a 다음 마이너스 4a 플러스 2 플러스 a 얘가 5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겠네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5.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구해졌으니까 이제 h4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h4는 f4 더하기 g4일 테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이제 4를 대입을 해주면 3, 3은 9 괄호하고 4 빼기 2분의 1. 그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더하기 a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2 곱하기 4 빼기 2분의 1 해서 계산만 해주면 자 36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8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 2분의 1과 2분의 9부터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답은 39가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2021 수학능력시험 수학 나형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